안녕하십니까. 인사 잘하길 주장 박봉준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일정, 팀원 소개, ERD, 프로세스별 화면 설명, 시연 영상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명의 시드는 스마트 ERP 시스템 포 엔터프라이즈 디벨롭먼트의 약자로서 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 ERP 시스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드를 중소기업에 포커싱을 맞춘 이제 솔루션으로서 제작을 하였고, 보통은 이제 ERP 시스템과 그룹웨어가 따로따로 사용하는 회사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제 차단을 하게 되어서 ERP 시스템의 인사 관리 기능과 그룹웨어의 이제 전자결제, 일정 관리, 게시판 기능을 결합하여서 외부로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사용 기술은 보시는 바와 같은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일정은 일단 10월부터 한 달 동안은 이제 수업을 병행하면서 인사 관리가 이제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사 관리를 파악하면서 인사 프로세스를 이제 에듀윌 ERP 인사 관리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공부를 같이 이제 하면서 프로세스 분석을 하였고, 10월 초부터 이제 DB 설계랑 화면 설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순부터는 이제 개발 환경 설정이나 그런 부분을 진행하였고, 10월 말경에 이제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말경에 중간 검수를 거쳐서 12월 20일에 최종 배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팀원은 크게 5명으로 역할을 각자 분담해서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ERD는 이제 ERD가 좀 개수가 많은데 이제 저희가 시험 영상 시험하기사 ERD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별 화면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시험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처음 이제 로그인 화면에서 언어를 선택해서 로그인 시 해당 언어로 구성된 페이지가 나오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메인 화면에서도 이제 언어 전환이 가능하고, 저희 회사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회원 등록 페이지 따로 구현하지 않았고 비밀번호 찾기만 구현을 하였습니다. 4번 이메일 형식에 대한 밸리데이션 부분을 구현하였고, 올바른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등록된 이메일로 비밀번호, 임시 비밀번호를 발송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임시 비밀번호로 로그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그룹웨어 기능을 중점적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일정 관리를 구현해서 이번 주 일정을 메인에 출력하도록 구현하였고, 게시판 및 공지사항 그리고 이번 달 생일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메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고, 마지막으로 부서별 투과자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차트를 구현하였습니다. 내 정보 보기에서는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자동 입력 방지 문자인 캡처를 구현하였습니다. 본인 정보에 한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부서장 권한을 가진 경우는 MSS 부서원 정보 보기에서 같은 팀원들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사원조회 메뉴에서는 회사의 모든 사원들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구현했고, MySQL, 농적, 쿼리를 이용하여 페이징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일정 관리 메뉴에서는 JSTL 및 AJAX를 사용하여 날짜를 달력으로 호출하는 기능을 구현하였고, 해당 날짜에 해야 할 일정을 등록할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등록된 일정은 마우스온 이벤트로 호출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게시판 기능을 구현하여서 공지사항글 등록 시 메인 화면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지사항에 등록된 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기능을 구현하였는데, 댓글 등록 시 로그인된 사용자의 세션에 저장된 사진과 이름 그리고 등록 시간에 같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사용자 권한 설정은 사용자 권한에 따른 보여지는 메뉴 구성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ESS는 사원 권한, MSS는 부서장 권한, HSS는 관리자 권한을 말합니다.
권한 등급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를 선택해서 저장을 누르면 값이 올바르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결제의 환경 설정 및 개인 문서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연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자결제 문서 작성 시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관리자만 등록이 가능하며 HS 권한을 가진 관리자만 메뉴에서 등록 및 삭제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결제 문서 양식은 많은 데이터가 저장될 경우를 대비해서 데이터 형식을 C랍으로 형식을 지정하였습니다. 전자결제 문서에 포함이 되는 서명 이미지 등록도 구현을 하였습니다. 서명 이미지 업로드 시 이미지 파일만 업로드 가능하도록 구현하였고 용량에도 제한을 두었습니다. 서명 이미지 미등록 시는 기본 결제 이미지가 결제 문서에 뜨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양식이 등록되어 있고 서명 이미지를 등록하였으면 이제는 전자결제 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라인을 선택하는 창에는 모달로 구현하였으며 부서 조직도를 트리맵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부서 선택 시 각 부서에 속한 인원이 사용자 리스트에 뜨도록 AJAX로 구현하였습니다. 기존의 결제 라인을 불러오기 삭제가 가능하며 사용자 리스트에서 선택하면 선택된 사용자의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선택된 사용자 상의 순서대로 결제 라인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결제 라인을 선택 후 문서 내용을 작성한 다음 문서의 첨부 파일도 추가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첨부 파일도 용량과 개수에 제한을 두어 구현하였습니다. 작성된 문서는 임시 저장이 가능하며 임시 보관한 문서를 재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상신한 문서는 개인 문서함에서 진행 중인 문서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며 결제 상신 후 문서 수정 개수는 최초 결제자가 결제하기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문서함에 저장된 문서들을 기간, 제목, 내용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고 기간 검색의 경우는 데이트 피커 API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제 문서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연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서 기한자가 작성한 문서는 결제 단계에 위치한 사람의 결제 문서함에서 보여지게 구현하였습니다. 결제자가 결제할 문서를 볼 때는 삭제, 회수 버튼이 아닌 결제 승인 버튼이 뜨고 결제 승인 종료에는 승인, 정결, 완료로 구분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승인은 다음 단계의 결제자에게 결제 단계가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제자 박지성의 결제 서명 이유자 승인 날짜, 시각이 결제 문서에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처리 후 다음 결제자인 첨부번호로 로그인해서 문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문서함에 문서가 잘 도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를 하게 되면 기한자의 개인 문서함으로 반려 처리가 되며 기한자에게 문서가 돌아가게 됩니다. 반려 이미지와 반려된 날짜, 시각이 결제 문서에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자인 손흥민으로 로그인해서 문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함에 반려 처리된 문서가 도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 하단에는 각 단계별 결제자의 포맷가 기록이 됩니다. 정경 기능을 보기 위해 박지성으로 다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정결 기능이란 결제자 다음에 결제자들까지 모두 승인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결제자들까지 모두 정결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문서함도 개인 문서함과 동일하게 문서함에 저장된 문서들을 기간, 제목, 내용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관리 정보 등록 프로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연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선 회사 등록입니다. IB시트 그리드를 이용하여 구현하였고 회사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번호는 다음 주소 API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회사 등록에 필요한 모든 값들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필수 입력값에 대한 널 체크도 구현을 하였습니다. 데이터가 올바르게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등록입니다. 부서 등록에서 사용될 사업장 데이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 등록입니다. 우선 부서 등록을 하기 전 부문 등록에 데이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부문 코드, 부서 부문명, 사업 사용기간을 입력을 합니다. 실제 부서 데이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 시 부서 코드와 부서명은 직접 입력을 하지만 사업장과 부문은 파업창을 이용해 입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사업장별로 조회도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직접 입력하거나 파업창을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사원 등록 화면에서는 부서 선택을 트리맵으로 보여줌으로써 어느 부분에 속한 부서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원 등록은 인사정보 등록, 인사기록 카드에서 사용될 사업번호를 등록하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정보 등록입니다. 왼쪽에 조회 기준이나 사업명을 통하여 해당하는 기준으로 아래 그리드에 사업 데이터를 보여주고 우측에서는 ID 탭을 사용하여 인적정보, 재직정보, 급여정보 3개의 탭을 구현하였습니다. 사원 등록에서 사원정보만 입력하고 인사정보 등록을 안 했을 시에는 쿠팡맨의 정보처럼 부분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사기록 카드입니다. 사원을 클릭 시 그 사원에 맞는 이미지와 정보들이 출력이 되며 이미지는 용량 제한과 이미지 파일만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현 주소 등록 거주지에는 다음 주소 API를 사용하여 정보를 보다 더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으며 채용 구분이나 결혼 여부 등 셀렉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은 인사 기초 코드에 등록된 데이터를 가져오게끔 구현하였습니다. 내용에 변경 사항이 존재할 시는 저장 언론 창이 초리되나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 저장 언론이 뜨지 않습니다. 영역 탭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탭에서는 관계, 동거 여부 등 선택지 중에서 골라야 하는 경우의 값들은 콤보를 이용해서 인사 기초 코드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게끔 구현하였습니다. 탭 내에 변경값들이 존재하므로 저장 확인 언론창이 뜨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학력 탭에서는 학교명, 전공 과목 등 기초 코드에서 데이터를 가져다 쓰지만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콤보 테이블을 사용하여 입력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학력, 경력, 면허 자격, 인사 발령, 인사 고과, 출장, 상벌 관리는 IB 시트로 구현되었으며 하단의 인사 발령은 인사 발령 등록에서 입력이 이루어지므로 인사 기록 카드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근태 관리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연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1일 근태 등록입니다. 출근 버튼을 누르면 현재 날짜와 시각이 입력되고 지각을 했다면 지각 시간이 입력이 됩니다. 출근 처리가 된 상황에서는 출근 버튼을 또 누른다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휴가 신청입니다. 휴가 부분은 연가, 병가, 특별휴가로 나뉘어져 있으며 연가만 지정된 휴가일수에서 빠집니다. 연가와 병가를 지정된 휴가일수보다 많게 신청해 보겠습니다. 연가의 경우 사용 한도가 존재하므로 잔여일수보다 많은 날짜를 입력할 경우 휴가 잔여일수를 얼럿으로 알려주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출장 신청도 휴가 신청과 비슷하게 기간을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면 신청이 되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제 관리자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월 근태 마감으로 들어가 아까 등록한 차범근의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화면에서는 사원 출퇴근 기록을 추가할 때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입력을 하게 되면
나머지 시간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이 됩니다. 비등록된 날짜는 다시 입력되지 않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마감 버튼을 누르면 마감 컬럼에 Y가 입력이 되고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구현 확정됩니다. 휴가 조회 화면에 사원들이 요청한 휴가 목록을 볼 수 있고 결제 상태를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요청되어 있는 목록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결제 상태가 승인이나 반려 처리가 되면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휴가일수 계산 화면에 관리자가 사원들의 입사일자와 근속 기준일에 따른 근속연수와 근속연차, 사용연차, 단위연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출장 조회 화면도 사원들의 출장 신청 기록을 볼 수 있고 승인 또는 반려 처리 시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사원을 추가할 시 모달창에서 사원을 선택하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여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연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선 급여 지급일을 등록을 하겠습니다. 급여 지급일 등록은 HSS 권한을 가진 관리자만 등록 및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귀속연어를 선택 후 그에 해당하는 달의 날짜를 선택해 저장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근태 결과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조회 조건을 선택한 다음 조회 조건에 맞는 사원이 조회가 되는데 AJS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 근무일 부분을 선택을 하고 일수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일수에 따라 시간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2명만 더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력 일수에 따라 시간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급여 입력 및 계산 화면입니다. 조회 조건을 선택한 다음 조회 조건에 맞는 사원을 조회하고 추가 버튼을 누른 뒤 기본급을 선택하면 아까 근태 결과 입력 화면에서 저장된 근태 시간과 호봉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각 지칙별 호봉에 따른 기본급을 계산해서 화면에 띄워주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책 수당을 누르면 각 지책 호봉에 따른 기본급을 가져와 화면에 띄워줍니다. 다음으로 급여이체 현황입니다. 급여이체 현황은 HSS 급여관리 급여이체 현황으로 들어가서 조회 조건을 선택한 다음 조회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조회 조건에서 선택된 은행에 따라 다르게 조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급여 명세입니다. 급여 명세서는 MSS 급여관리 급여 명세로 들어가서 조회 조건을 선택한 다음 조회 조건에 맞는 사원과 그에 해당하는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급여 명세서에 대한 인쇄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선택한 사원에 해당하는 급여 명세서가 인쇄창으로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급여 현황입니다. 조회 조건을 선택한 다음 조회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연도에 따른 급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인사자료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혹시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